자, 두 번째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제 회귀 분석하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예.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우리가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가 이렇게 범중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범중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이렇게 y-값이 이 식에 의해서 y-값이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1 아니면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완전히 극단적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형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 중간의 값으로 뭔가를 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값을 변경시켜줄 때 우리가 로지스틱 이제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바꿔줄 때 요거를 이제 로지 처리해서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극단적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S자 곡선을 이용한 함수를 우리가 주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다, 작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이냐, 0이냐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귀 분석의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포넨셜 값으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해서 최적화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튜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자,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우리가 패키지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인스톨 점 패키지 해주시고요. 여기에 glm넷이라는 걸로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glm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glm 모델을 호출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glm 모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아기먼트 해가지고요. 우리 glm넷이라고 쳐주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 인자들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다양하고 많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해주면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걸 우리가 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다가 우리가 세팅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튜닝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중에서 인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LR. 우리가 모델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지스틱 언더바 레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쓸 텐데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튜닝 변수로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는 우리가 튜닝을 해서 튜닝 값을 찾아서 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믹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도 우리가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우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L1, L2, 이렇게 제한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옵션에서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튜닝하는 거는 페널티만 가지고 튜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underbar engine으로 우리가 엔진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요. set engine은 우리가 glm넷이라는 걸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mode
해주시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우리가 구축을 했고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튜닝 되어 있는 세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을 세팅한 다음에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LR 언더바 그리드라는 걸로 저장을 할 텐데요. 이제 그리드를 만들 때 우리가 티블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드 레귤라를 이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티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점수를 우리가 세팅을 해줄 때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페널티 값을 주는데요. 페널티 값은 10에 우리가 승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SEQ 값에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렌스 점 아웃 값을 쓸 텐데 이거를 30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그 테이블로 우리가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들을 우리가 페널티 값이 우리가 이 페널티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해줄 때 1, 2, 3, 4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0.000001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데 값의 단위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이렇게 함수, 그러니까 일반 숫자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로그 변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한번 찍어 보고요. 이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 30개가 저장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0001부터 해가지고 값이 쭉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줄 텐데 이제 페널티 값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세팅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시피입니다. 자, 레시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레시피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간단하게 이제 노멀 변수만, 범주형 변수만 해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는 우리가 값에 수치형 값이 민감하게 그 척도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표준화 시켜줘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R 언더바 레시피를 만들고요. 이 레시피를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세팅을 해주는데 포뮬라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언더바 론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퍼스널 론을 이제 결과 변수로 해서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결과 변수는 모든 변수로 우리가 세팅해 줘야 되니까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다 먼저 적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로 해주시고 여기서 먼저 세팅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뒤에다가 이제 점 뒤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세팅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언더바 더미 변수화 시켜줘야죠. 그거를 all 언더바 이제 노미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ll 언더바 outcome 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범주형 변수였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범주형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수치형 변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텝 언더바 ZV라고 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all 언더바 predictors 해가지고요. 해주면 우리가 예측 변수들, 설명 변수라고 하죠. 그 값들을 전부 다 Z 값으로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ZV 말고요. 또 스텝해서 아예 normaliz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ize 함수는 all numeric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normalize 함수랑 실제로 스텝 Z값 변환해주는 이 함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는 predictor numeric 이렇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실행시켜 보고요. 이 레시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summary 해주고요. lr 언더바 레시피라고 쳐주면은 우리가 레시피에 대해서 쭉 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numeric predictor outcome 그러니까 하시고 numeric normal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더미에서 all nominal은 여기 보면 nominal만 찾아서 요 값들이 우리가 더미 변수 하고요. minus all outcomes라고 하니까 요 outcomes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ZV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는 이 predictor 값들을 다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all numeric은 numeric 값들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all predictor는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퍼스널 론이 노미널 변수로 우리가 yes, no로 우리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회귀 분석처럼 리그레션 어떤 값을 연속 변수의 값을 예측해 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뉴메릭 결과 변수도 우리가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set 언더바 seed seed 해주고요. 얘를 1, 2, 3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lr 워크플로우로 저장을 하고요. 자,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workflo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workflo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에 add 언더바 모델 해서 lr 모델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dd 언더바 레시피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레시피는 lr recipe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고요. 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해가지고 레시피는 이렇게 됐고요. 각각의 3개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더미화 시켜주고 ZV 시켜주고 노멀라이즈 시켜주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모델은 이제 아규먼트 튜닝은 우리가 페널티 값을 튜닝할 거니까 페널티 값만 이렇게 튜닝으로 되어 있고요. 엔진은 GLM NES라는 엔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으로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튜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lr 언더바 그 다음에 result 결과값은 여기에 저장을 할 건데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lr 언더바 워크플로우 해주시고요. 그 워크플로우를 호출한 다음에 우리가 튠 그리드를 해주고요. 거기에 리샘플을 이용을 해서
리샘플은 우리가 뱅크 언더바 폴즈를 갖다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는 lr.grid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은 컨트롤 언더바 그리드 해주시고요. 거기에 세이브 옵션을 세이브 언더바 프레드를 true로 설정을 해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매트릭스 값은 우리가 매트릭 언더바 set을 이용을 해서 ROC 언더바 AUC 값을 갖다 썼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실행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얘도 이제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리그레션 리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r 리절트 값을 갖고 오고요. 거기에 우리가 collect 언더바 matrix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 총 우리가 이제 30개가 있었죠. 우리가 그 그리드에 30개에 따라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모델 번호가 쭉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델 01부터 해서 모델 30번까지 나와 있겠네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민값이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민값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플러스를 찍어주고요. lr 언더바 리절트.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쭉 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여기 선부터 해서 보시면. 그래서 앞부분에 페널티를 이렇게 작게 줄 때가 가장 우리가 성능이 좋게 나왔네요. 그죠? 페널티 값을 많이 주면 성능이 안 좋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페널티 값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는 걸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스트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파이널 모델을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자, 베스트 모델은 lr 리절트를 이용해서 갖고 옵니다. lr 하고 리절트 값을 갖고 와서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ow 언더바 베스트 해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준점을 ROC 언더바 AUC 값으로 주고요. 앞에 n의 값을 10으로 줘서 한 10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nge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DSC에서 역순으로 갖고 오고요. 역순인데 우리가 min 값을 갖고 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값이 여기네요. 0.962 값이 제일 높았네요. 그죠? 그래서 페널티에 보면은 요 페널티의 값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돼 있죠? 근데 min 값이 0.962 똑같지만 이 스탠다드 에러 값이 이제 더 작은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작은 게 더 나왔네요. 그죠?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그 ROC 커브도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lr 언더바 베스트라는 값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lr 언더바 리절트 값을 우리가 갖고 온 다음에 select 이 값을 이용해서요. select 언더바 베스트 해서 베스트의 값은 ROC 언더바 AUC 값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r 언더바 베스트 값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페널티가 0.00452일 때 모델 번호 17번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이게 가장 베스트한 모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모델이 나왔으니까요. 이 베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ROC 커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걸 저장해 놨다가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R 언더바 리절트 값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그 값 중에서 우리가 콜렉트 언더바 프레딕션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모델별로 쭉 해서 뿌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LR 언더바 A, U, C 값을 우리가 저장해서 만들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LR 언더바 리절트를 갖고 오고요. 자, 갖고 온 다음에 우리가 콜렉트 프레딕션 우리가 갖고 오는데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 줍니다. 파라메터스 값을 설정해 주는데 그 값은 우리가 LR 언더바 베스트를 쓰겠다. 그러면은 아마 모델 17번 있었죠? 우리가 모델 17번 값이 갖고 올 겁니다. 우리가 모델 17번이 가장 베스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델 17번의 이 값들을만 가지고 뽑아서 우리가 쓰겠죠. 그래서 지금 122,5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3,750개인데 17번 모델만 우리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OC 커브를 만들어야 되겠죠. ROC 커브를 이용을 할 거고요. ROC 커브를 이용할 때 true의 값은 우리가 personal 언더바 론이고요. estimate 값은 우리가 spread 언더바 yes 값을 쓰겠다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mutate를 이용해서 모델명을 줄 텐데요. 모델명은 우리가 로지스틱 그 다음에 리그레션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이제 이 결과 값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 플러스를 이용해서 C 값을 화면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모형들보다는 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이 값들을 아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들하고 우리가 겹쳐가지고 한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보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모델이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